반갑습니다. 은하수 채널 미라클 방송의 저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우리가 어떻게 돈 앞에서 바보짓을 벌이는지를 13가지로 소개합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이코노미스트이자 수천 투자자들의 자산 관리를 책임져온 랜선 해결사인 질 슐레진저의 책 부자의 프레임을 소개합니다. 왜 똑똑한 사람이 돈 앞에서는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왜 나는 주변 사람들만큼 잘 살지 못할까? 돈을 꼼꼼하게 관리하는데 왜 매달 적자일까? 하고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운이 나쁘다는 핑계는 대지 말자. 단언컨대 당신이 무의식 중에 내린 바보 같은 결정이 당신의 지갑을 쪼그라들게 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은 높은 IQ나 좋은 학벌 혹은 풍부한 경험과는 상관이 없다. 오히려 대외적으로 뛰어난 조건들이 돈 앞에 선 당신을 장님으로 만들 수도 있다. 나 역시 판단을 잘못해 엄청난 손해를 입은 적이 있다. 2000년대 초 닷컴 거품이 사그라들어 주식시장이 회복세를 탈 때 성장 잠재력을 지닌 기업에 공세적으로 투자하지 않은 것이다. 가장 큰 페이는 시장에 진입할 적절한 순간을 노릴 수 있다고 자만했다. 그해 주식시장은 20% 상승했지만 나는 12%의 수익에 만족해야 했다. 나의 무능함에 부끄럽고 당혹스러웠다. 인간은 이성적이기만 한 존재가 아니다. 때로는 격렬한 감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린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다. 결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벌어진다. 또한 IT 업계의 호황과 자기가 몸담은 회사의 성과가 무한정 이어질 거라는 비현실적인 낙관에 근거한다. 돈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시야를 교묘하게 왜곡하는 감정으로는 크게 두려움과 탐욕을 들 수가 있다. 저마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동시에 더 많이 얻기를 열망한다.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인지적 편견도 무시할 수가 없다. 여기에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확증 편향을 비롯해 모든 변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통제 편향, 최악의 상황에 이를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낮게 보는 낙관주의 편향 등 이런 인지 부조화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의도치 않게 돈에 관해 멍청한 결정을 한다. 나는 세계 금융의 중심지 미국 월가에서 처음 돈을 배웠다. 30년 동안 옵션 트레이더, 전문 투자가, 재무 설계사로서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과 만나고 그들의 돈 관리법을 분석하고 조언을 했다. 누가 봐도 영리하고 전문 지식을 갖춘 이들이 돈 앞에서 바보가 되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돈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바로잡아 또 다른 실수를 막는 것이다. 겉보기에 금은 합리적인 투자처 같다. 특히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상황일수록 비교적 시장에 영향을 덜 받는 안전자산의 인기가 치솟기 마련이다. 수요가 꾸준해서 물가가 상승하면 그에 맞춰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그중 금은 경제 위기 때마다 돈이 몰리는 대표적인 피난처였다. 정말 금에 투자하는 게 최선일까? 결론을 말하자면 금은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다. 시장 경제에서 모든 상품이 불안정하다. 금도 예외는 아니며 경기가 침체하거나 시간이 흐르면 얼마든지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금에 대한 맹신은 여러모로 좋지 않은 선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에 투자하고 싶다면 포트폴리오에 5%를 넘기지 않는 게 좋다. 특히 골드바나 금화를 사들이는 건 권하지 않는데 보관이나 물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현물화가 어렵다는 것도 단점이다. 일반적으로 금 시장은
중앙은행이나 금 생산자 같은 대규모 공급자와 금 세공업자, 소규모 투자가 정도로 이루어져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 애초에 시세의 차익을 크게 낼 수가 없는 구조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손해보는 거래인 셈이다. 금을 향한 애정이 지극하다면 금 대신에 금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 돈을 잃을 게 뻔한데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금이나 주택, 연금, 헤지 펀드에 눈길을 주는 걸까? 심지어 똑똑하다는 엘리트들도 잘 알지 못하는 금융 상품에 손을 댄다. 원인은 여러 가지다. 엉뚱한 사람의 조언을 받았거나 금융 상품의 구조나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투자를 하거나 보험 가입에 대략이라도 손익 여부를 헤아려 보려고 해도 약관이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쓰인 데다 분량도 많다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일상의 업무만으로도 분주한 와중에 그런 문서를 몇 날 며칠 동안 분석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프고 지루해서 하품이 나올 테니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안일한 대응이 사실 우리 안에 어떤 감정이 만들어낸 산물이라면 어떨까? 요크 대학교 임상심리학과 교수인 존 이스트우드는 권태를 느끼는 사람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고 말한다. 하나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쫓으면서 정작 필요한 자극은 받아들이지 않는 아드레날린 중독자다. 다른 하나는 매사 근심에 사로잡힌 걱정꾸러기로 이들은 고통이라는 부정적인 자극을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다. 두 유형은 정반대 같지만 원치 않는 현실과 직면하기를 두려워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다시 말해 재정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자신과 돈 사이에 벽을 쌓은 다음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정당화한다. 조금 힘들더라도 지루함을 이겨내고 시간을 들여 문제의 작은 글씨들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궁금증이 일 때마다 납득이 될 때까지 질문을 던져라. 평소 모르는 건 그냥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유독 은행에만 가면 질문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공포심 때문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기량을 뽐내며 전문가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아는 게 적은 주제와 관련해 무지하거나 어리석어 보이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관자놀이가 희끗해지기 시작하는 연배의 사람들은 질문을 너무 많이 하면 눈앞에 금융 전문가가 불쾌해할까봐 두려워하곤 한다. 스스로 금융상품에 대해 무지하다는 걸 인정하기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돈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던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현실을 외면하고 부인하거나 무력감에 휩싸이는 대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음을 인정하고 돈을 대하는 방식을 배우는 기회로 여기자. 돈이야말로 직접 부딪히고 겪어봐야 내 것이 된다. 자동차나 집처럼 중요한 물건을 구입할 때 그 과정에 최대한 참여하며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는가? 오랫동안 그 결과에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될 테니 말이다. 왜 사람들은 돈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할까? 각 분야의 엘리트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건 64,000달러짜리 질문이다. 아무도 답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만큼 우리가 돈에 목을 매게 만든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는 뜻이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경제관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돈에 대한 부모의 감정이나 태도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이되는 일이 많다. 특히 구두쇠였던 아버지가 인생에서 중요한 건 돈밖에 없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거나 빠듯한 살림살이에 지친 어머니가 돈 걱정을 늘어놓았을지도 모른다. 그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게 아니다.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돈에 대한 관점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다.
나는 어릴 때 아버지가 주식 투자로 모든 걸 잃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또다시 겪고 싶지 않은 순간이기 때문에 정년까지 수십 년이나 남았는데도 돈 관리에 지나치게 보수적인 편이었다. 대공황과 전쟁, 금융위기처럼 큰 재난을 경험했던 이들은 돈을 아낄 필요가 없거나 돈을 쓰는 게 나은 상황에서도 근검절약을 외치며 한평생을 보낸다. 집 앞에 슈퍼마켓이 있는데도 50센트를 아끼려고 30분 거리의 마트에서 오렌지 주스를 사 마시는 게 그다지 합리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예상치 못한 횡재를 얻어도 돈 문제에 강박적으로 변한다. 심리학자이자 컨설턴트 짐 그루브먼은 수수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신흥 부자들의 상당수는 구두쇠처럼 행동한다고 지적한다. 소시민으로 살다가 백만장자가 된 이들은 마치 낯선 세계에 발을 디딘 이방인처럼 어려움에 직면하는데 고난과 결핍으로 가득했던 지난날에 쉽게 이별을 고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쩌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거나 혼자 가난의 질곡에서 탈출했다는 죄책감 때문일지도 모른다.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돈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던 과거를 완전히 등지고 중독에 가까운 소비 생활을 한다. 그루브먼 박사는 그 이유를 잘못된 양육법으로 인한 공허함에서 찾는다. 지방에 살다가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 사투리 억양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처럼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도 이전에는 다른 세계에서 정체성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보란듯이 돈을 써대는 것이다. 이렇듯 돈의 강박적인 태도 뒤에는 심리적 요인이 자리하는 경우가 많다. 돈에는 우리의 걱정을 유발하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왜 똑똑한 사람들이 돈과 관련해서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걸까? 2017년 신경외과 의사이자 스트레스 해방의 저자 미투 스토로니 박사는 그 연구 내용을 언급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 앞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뱀 사육장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화면에 뱀이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참가자들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다. 연구진은 뱀이 나타날 확률을 계속 바꾸는 동시에 이를 알렸고 참가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기록했다. 뱀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질수록 참가자의 스트레스도 커질 거라 생각했겠지만 틀렸다. 뱀을 발견할 가능성이 50%일 때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는 고통의 불확실성이 고통을 겪게 되리라 확신할 때보다 큰 스트레스를 준다는 의미다. 불확실성을 따지자면 돈을 빼놓을 수가 없다. 아무리 연봉이 높고 모아둔 돈이 많아도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근본적인 불안감은 그들 자신뿐 아니라 주변이까지 몰아붙일 정도로 돈을 집착하게 만든다. 돈에 대해 어떤 태도와 행동을 취하는지 스스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다. 그래야 돈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기 전에 돈 문제로 과도하게 걱정하진 않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 다음 8가지 증상은 당신이 돈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돈 문제로 말 못할 비밀이 있다. 돈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밤잠을 설친다. 돈 문제만큼은 완벽주의자다. 세부 사항을 전부 파악하고 어떤 전문가를 통해 확신을 얻기 전까지 어떤 투자도 하지 못한다. 내가 가진 것을 남들의 것과 끊임없이 비교한다. 계좌 잔액을 수시로 확인한다. 참고로 재무 설계사인 나는 투자용 계좌를 분기별로 한 번씩 확인한다. 돈이 없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안심이 되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말로는 자기 개발과 여가 활동에 투자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돈을 쓰지 못한다. 모으고 싶은 돈의 액수를 자꾸 바꾼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돈에 집착하게 만드는 상황과 스스로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헬스클럽에서 개인 트레이닝을 받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초반에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하면 몸 상태를 점검하고 의욕을 재충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원하는 몸매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적게 먹고 스스로 운동해야 합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때문에 여가나 자녀의 진학, 은퇴에 필요한 저축과 투자를 미루고 있다면 숨을 깊게 들이쉬고 얼른 계획을 짭니다. 임시 계획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단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면 자신의 추진력에 놀랍게 될 것입니다. 그루브먼 박사는 돈이 많은데도 자녀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여인에게 당장 자녀들에게 얼마씩 나눠주라고 재촉하거나 윽박지르지 않고 오히려 자녀들에게 부담 없이 줄 수 있는 최소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여인이 말한 금액은 1만 달러였고 일단 그 돈을 주고 나면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겨줘도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를 계기로 점차 돈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을 극복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일을 서서히 진행해야 스트레스가 줄고 새로운 원동력과 통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친절한 나쁜 놈이 됩니다. 문제 상황에 직면하면 스스로를 부드럽게 달래는 것입니다. 그루브만 박사는 돈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들에게 이해와 공감의 신호를 보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으며 그게 얼마나 생생하게 다가오는지 익숙한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인정합니다. 나아가 예전 같으면 하지 못했을 선택을 내린 걸 자축합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친절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단호한 태도로 일관하며 그런 행동의 배우가 된 모종의 인식에 도전장을 던집니다. 타협하지 않고 최대한 솔직하고 직설적으로 결과에 대해 피드백하는 게 관건입니다. 필요하다면 자신에게 못되게 굴어야 합니다. 나의 이익을 1순위에 둔 친절한 나쁜 놈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이 돈을 당근 혹은 채찍으로 사용했습니까?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했거나 자존심이 상한 적이 있습니까? 돈이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쓰였습니까? 과거의 경험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미처 생각지 못한 단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인간관계와 직장 상황 등의 다른 스트레스 요인들도 짚어봅니다. 잘못된 소비 습관과 경제 개념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겨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이따금 우리는 어리석은 짓을 벌이고 있음을 알면서 굳이 벗어나지 않고 그 상태에 머물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런 말들이 차오릅니다. 이걸 사면 이번 달은 적자를 면치 못할 거야 라든가 미리 상의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걸 아내가 알면 실망할 텐데 혹은 아이들 앞에서 돈 없다는 푸념을 하지 않아야지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때 이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어리석은 짓을 저지를 뻔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제3자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꼭 재무 설계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트라우마나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심리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 과거의 경험을 되짚어보고 더 나은 선택을 이끌어낼 전략을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우주님들과 함께 오늘은 관점을 바꾸면 돈이 저절로 모인다는 부자의 프레임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최선과 최악의 시나리오에 흔들리지 않는 계획을 세워봐요. 그리고 돈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 그런 불확실성에도 짓눌리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보아요. 우리가 항상 자신의 목적을 알고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우주님들과 함께 읽어본 부자의 프레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분 설명을 안 해드렸네요.
질 슐레진저 지음 박선영 옮김. 이 책은 아마존 경제 경영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우리 우주님들과 함께 읽어본 부자의 프레임 적극 추천합니다. 관점을 바꿔서 우리의 돈이 저절로 모이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